결혼식 날이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웨딩드레스를 입고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기쁘기보다는 이상하게 낯설었죠. 축하 인사와 사진 촬영, 정신없이 지나가는 그 순간들 속에서 나는 계속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집중하게 됐어요. 예진이는 참 단정했는데, 그 친구는 인사도 예의 바르고 우리 지훈이랑 잘 어울렸지. 예진이. 그 이름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내 직감은 말해주고 있었죠. 그녀가 남편의 전 여자친구라는 것을.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결혼식이라는 큰 행사에서 옛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겠지. 마음속에서 그렇게 합리화를 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이름을 입에 올렸어요. 예진이는 이런 데코레이션 참 좋아했는데. 예진이, 부모님은 항상 선물도 정성스럽게 하셨지. 예진이는 말이야. 나는 그저 미소를 지었어요. 억지로라도 웃지 않으면 뭔가 지는 것 같았거든요. 결혼 후 처음으로 시댁에 갔을 때도 나는 그 그림자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지훈이 어릴 때 말이야. 예진이랑 놀러 갔다가 감기 걸려왔잖아. 걔가 참 애교도 많고 살갑고 네가 그런 스타일은 아니구나. 그 순간 내 젓가락이 멈췄어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국물 속에서 나는 아무 맛도 느낄 수 없었죠. 나는 누군가의 아내로 앉아 있었지만 그 자리는 마치 비어있는 자리처럼 느껴졌어요. 이미 예진이라는 이름으로 채워져 있는 남편에게 말해본 적 있어요. 오빠, 시어머니가 자꾸 그 사람 얘기해. 나 조금 불편해. 하지만 남편은 말없이 내 손을 잡고는 웃기만 했어요. 엄마가 원래 그래. 딱히 악의는 없을 거야. 그냥 옛날 얘기하는 거지. 그 말이 더 슬펐어요. 내 감정은 예민함으로 몰리고 나는 또 한 번 스스로를 탓했어요.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거실 한편 액자 속 결혼식, 사진 속 나는 분명히 웃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외로웠을까요? 결혼이란 게 누군가의 과거까지도 함께 안아주는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과거의 기억과 비교되는 싸움 속에서 계속 내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걸까요? 나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이 결혼이 나만의 싸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싸움의 이름은 예진이었어요.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하지만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이름. 예진이는 잡채 하나도 어쩜 그렇게 간을 잘 맞췄는지 몰라. 내 입맛에 딱이었지. 시어머니의 말에 내 손에 들린 젓가락이 멈췄어요. 한참을 뒤적이다 겨우 담아낸 잡채였는데 그 한마디로 모든 정성이 그냥 허공에 흩어져 버리는 것 같았죠. 나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아직 요리는 많이 서툴러요. 더 배워볼게요, 어머니.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기대보다 날카로웠어요. 요즘은 다 레시피도 나오는데 성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지. 성의. 나는 그 말에 목이 메었어요. 식탁이라는 자리는 가족이 가장 편안해야 하는 공간이잖아요. 하지만 나에게 그 자리는 매번 시험대였어요. 음식을 차릴 때도, 상 위에 앉을 때도,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어디선가 예진이라는 이름이 내 머리 위에 떠다녔어요. 나는 그녀를 본 적도 없고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이 집안에서 기준이 되어 있었어요. 남편 지우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는 그냥 밥만 먹었고 내가 무슨 표정을 짓고 있는지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죠. 지훈이는 원래 말이 없어서 예진이는 참 잘 챙겨줬는데 그 말에 나는 들리지 않는 척, 모르는 척, 그저 조용히 물만 마셨어요. 왜 나는 이렇게 작아져야 하는 걸까요? 음식을 먹는 입보다 마음이 더 쓰렸고 젓가락질보다 눈치 보는 게 더 바빴어요. 무엇을 해도 예진이는 더 잘했다는 말이 늘 따라붙었고 나는 점점 내가 그저 그녀의 대체품인 것만 같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면서 몰래 눈물을 삼켰어요. 거품 가득한 그릇 안에 내 감정도 함께 씻겨 나가길 바라면서요. 시어머니가 뒤에서 다가와 말했죠. 너무 예민하게 듣지 마. 예진이는 진짜 착한 아이였어.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 애처럼 될 수도 있지.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착한 며느리가 되기 위해 과거의 연인을 따라가야 한다면 그건 내가 아니잖아요.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빠, 혹시 지금도 예진 씨랑 연락해? 남편은 조금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완전히 끝난 사이야. 왜 그런 걸 물어? 나는 그냥 웃었어요. 그게 더 슬펐으니까요. 끝난 건 두 사람 사이였지. 그녀는 아직 이 집에서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점점 내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 집의 며느리인데 왜 늘 누구보다 못한 사람으로 남겨져야 하는 걸까요? 나는 이 집에 사랑받으러 들어온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 묻히러 온 걸까요? 그날은 비가 내리던 주말이었어요.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 건데 시어머니는 감기 기운이 있다며 소파에 누워 계셨죠. 민서야, 내 핸드폰 좀 가져다 줄래? 테이블 위에 있어. 나는 가볍게 네 하고 무심코 핸드폰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화면에 떠 있는 사진 하나가 내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남편,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벚꽃 아래서 다정하게 찍은 사진. 나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녀가 바로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주 말하던 예진이라는 걸. 갤러리를 넘기자 그녀의 사진은 하나가 아니었어요. 여행지에서, 가족 모임에서, 생일 케이크 앞에서. 사진 속 그녀는 항상 웃고 있었고 곁에는 남편이 있었어요. 그 사진들마다 소중함이라는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무심한 듯 보관한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추억을 간직하고 있었고 그 속에 나는 없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 마치 누군가 내 존재를 지워버린 것 같았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내려놓고 말없이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아무리 물컵을 채워도 속은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식사 시간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어요. 지훈이랑 예진이가 저기 남이섬에 갔을 때 정말 날씨가 좋았는데 그날 생각나네. 남편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고 나는 조용히 밥만 떠먹었어요. 숟가락은 손에 있었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나는 지금 누군가의 추억 속에서 계속 비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식사 후 남편에게 말했어요. 오빠, 어머니 폰에 예진 씨 사진이 아직도 많더라. 남편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죠. 아, 그냥 옛날 사진이잖아. 신경 쓰지 마. 그 말이 더 아프게 박혔어요. 그냥 옛날 사진, 그냥이었으면 왜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걸까? 그냥이었으면 왜 지금도 계속 얘기하는 걸까? 나는 혼잣말을 삼켰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만큼은 안 되는 걸까? 옆에 앉아있는 남편은 나를 보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보지 못했어요. 나는 점점 작아졌고 점점 사라져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 사진첩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나와 남편이 함께한 사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엔 그 사진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나라는 사람도 누군가에겐 소중한 기억이 될 수 있다는 걸 내가 먼저 믿어야 한다고. 아기가 생기고 모든 것이 조금은 달라질 줄 알았어요. 적어도 나라는 사람의 존재가 이 집에서 조금은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배가 조금씩 불러오고 초음파 사진 속 아이의 손짓 발짓을 볼 때마다 나는 정말 엄마가 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아이 이름을 고민했죠. 책도 찾아보고 한자도 살펴보고 의미도 따졌어요. 그리고 오랜 고민 끝에 하윤이라는 이름을 골랐어요. 맑고 부드러운 느낌, 그리고 밝은 지혜라는 뜻이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기쁜 마음으로 시댁에 갔어요. 점심 식사 후 시어머니께 조심스레 말씀드렸죠. 어머니, 아기 이름 정했어요. 하윤이라고 해요. 어때요? 예쁘죠?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리곤 한 박자 늦게 이런 말이 나왔죠. 하윤이, 예진이도 하윤이 좋아했는데 그 친구가 결혼했으면
아마도 딸 이름을 하윤이라 했을 거야. 그 말에 나는 잠깐 숨이 막혔어요. 왜 하필 또 그 이름이 나오는 걸까요? 내가 고른 이름조차 그녀의 그림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도 참담했어요. 남편은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내 마음은 깊게 패였어요. 아이 이름마저 비교당해야 한다면 내 존재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걸까? 그날 밤 거울 앞에 선 나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점점 나는 예진이라는 이름이 나를 삼켜버리는 느낌이었어요. 아직 얼굴도 모르는 아이조차 그녀와 비교당해야 한다면 나는 도대체 이 집안에서 무엇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며칠 뒤 시어머니는 다시 전화를 걸어 말씀하셨어요. 민서야, 하윤이라는 이름 말고 다른 이름도 좀 알아봐. 예진이 기억하는 사람들 많아서 괜히 혼동될 수도 있고. 그 말에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길어지자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이 아이는 나의 아이인데 왜 내가 정한 이름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걸까? 그 순간 마음속에서 조용히 울림이 생겼어요. 이건 단지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받지 못하는 나라는 사람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나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나는 이 아이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세상에서 어떤 말에도 너의 이름은 엄마가 가장 사랑한 이름이야. 그리고 그 아이가 누구와도 비교받지 않기를, 그저 있는 그대로 사랑받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아이 이름 문제 이후 나는 어느새 입을 닫게 되었어요. 무슨 말을 해도 무엇을 해도 그 사람의 흔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절감하게 된 이유였죠. 하지만 더 깊은 상처는 시어머니의 말이 아니었어요. 그 모든 순간에도 남편은 침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어느 날 밤 나는 용기를 내서 다시 물었어요. 오빠는 예진 씨 얘기 들을 때 아무렇지도 않아? 남편은 소파에 기대 핸드폰을 보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그냥 옛날 얘기하는 거잖아. 왜 자꾸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나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어요. 예민해서가 아니야. 그게 계속 반복되잖아. 나라는 사람은 이 집에서 자꾸 그림자처럼 느껴져.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그냥 넘겨.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그 말에 내 마음 한구석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사람도, 내 슬픔도, 내 노력도 모두 너무 예민하다는 한마디로 지워지는 기분이었죠. 그날 밤 남편은 잠이 들었고 나는 거실 한편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커튼 너머로 희미하게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 속에서 나는 다시 생각했어요. 이 결혼, 내가 혼자서만 지켜야 하는 걸까? 왜 나는 사랑받고 싶어서 시작한 관계 안에서 계속 외로움을 견뎌야만 할까? 다음 날 아침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일상은 흘러갔어요. 남편은 출근했고 나는 홀로 식탁에 앉아 식지 않은 밥을 바라봤죠. 도저히 목구멍으로 넘기지 못할 것 같은 밥을 억지로 한 숟갈 떠먹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훅 하고 쏟아졌어요. 괜찮아. 나는 나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며 울음을 삼켰어요. 그 후로 나는 남편에게 기대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나를 보호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 감정을 더는 설명하지 않겠다. 그 결심은 슬프고도 단단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결심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기대했던 걸까요? 어느 저녁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오빠, 나는 더 이상 예진 씨 얘기 들을 자신 없어. 그게 아무렇지 않게 들리는 너도 솔직히 너무 낯설어.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잠시 입술을 깨물고는 고개를 돌렸죠. 그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거절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그날 밤 아주 오랜만에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었어.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엄마는 내가 울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민서야, 네 잘못 아니야. 있는 그대로 사랑받아야 해. 그 말에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누군가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창백한 얼굴, 부은 눈가, 말라버린 입술. 예전엔 내가 꽤 웃는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 거울 속 나는 자주 참는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정말 무엇이었을까요? 며느리, 아내, 엄마? 아니면 그저 예진이라는 사람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대체품?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늘 비교가 따라붙었어요. 음식을 해도, 말을 해도, 심지어 아이 이름조차 그녀보다 못하다는 듯한 시선들 속에서 나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집에 들렀을 때였어요. 아기가 자고 있어서 조용히 집안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죠. 지훈이 웃는 모습은 예진이랑 있을 때가 더 자연스러웠어. 사진에서도 그게 보이네.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이제는 남편의 표정까지 그녀와 비교 대상이 되는구나. 나는 정중히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조금 상처가 돼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 민서야. 그냥 옛날 생각난 김에 해본 얘기지. 너무 예민하게 듣지 마. 그 말, 이제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예민한 게 아니에요. 그저 상처받기 싫은 것뿐이에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어요. 오빠, 나는 점점 투명해지는 느낌이야. 이 집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슨 역할인지 모르겠어. 남편은 피곤한 듯 고개를 떨군 채 말없이 한숨만 쉬었어요.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이어 말했죠. 예진 씨는 정말 그렇게 완벽했어?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만 좀 해. 예진 얘기 나도 듣기 싫어.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도 듣기 싫다고. 하지만 나는 매일 들어야만 해. 그런데 당신은 한 번 듣는 것도 싫다니. 그날 밤 처음으로 화가 났어요. 그동안 슬프기만 했던 마음에 이상하게 분노가 스며들었어요. 왜 나는 이토록 침묵해야 했을까요? 왜 나만 참고 이해하고 웃어야 했을까요? 나는 그냥 사랑받고 싶었을 뿐인데 있는 그대로 민서라는 사람으로 그날 이후 나는 내 마음을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는 나도 말할 거야. 이제는 나도 나를 지킬 거야. 그게 처음이자 작은 반항의 시작이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누가 보면 아주 사소한 변화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나에게는 처음으로 나를 지키는 용기였어요. 시어머니가 또다시 예진 씨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나는 조용히 식탁에서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저는 그 이야기 이제 그만 들었으면 해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셨어요. 왜? 민서야, 그냥 얘기한 건데 나는 웃지도 않았고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계속 비교당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내 심장은 쿵쿵 뛰었어요. 무섭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쩐지 후련했어요. 그동안 내 안에 쌓여있던 말들이 처음으로 바깥으로 나간 느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고 그 자리는 잠시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조차 내가 지켜낸 고요함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도 말했어요. 오빠, 나는 당신이 나를 보호해 주길 바랐어. 그저 한 번만이라도 그만하라고 말해 주길.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작게 대답했어요. 미안해. 나는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 아닌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이제는 남편의 반응에 기대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대신 나는 내 마음에 더 집중하기로 했어요. 아기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나는 작은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어요. 아이 옷을 직접 골랐고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도 새로 바꿨어요. 예진 씨와 관련된 물건들이 더 이상 내 공간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조용히 정리했어요. 시어머니가 그걸 보시고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나는 예전처럼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여기는 저희 집이에요. 그리고 저는 민서예요. 예진 씨가 아니라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왔을 때 나는 처음으로 나를 인정해준 느낌이었어요. 물론 세상이 한순간에 바뀌진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가끔 예진 씨 이야기를 꺼냈고 남편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달라진 건 내 태도였어요. 나는 더 이상 그녀의 그림자 안에 숨지 않았어요. 작은 반항은 그렇게 시작됐고 나는 매일 조금씩 나를 되찾아갔어요. 아직 멀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알 수 있었어요. 나는 예진 씨의 빈자리를 메우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이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그날 이후 나는 조금 더 자주 웃게 되었어요. 누가 알아봐 준 것도 아니고 누가 칭찬해 준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내가 나 자신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오랜만에 친정집에 갔을 때 엄마가 말했어요. 요즘 표정이 좀 좋아졌다. 예전 내 얼굴 같아서 다행이야. 그 말에 울컥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나날을 다른 누구처럼 살아왔던 걸까요? 내가 나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엄마는 말없이 알아봐 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기가 잠든 뺨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아이는 절대 누구와도 비교당하지 않게 할 거야. 그리고 나 역시 더 이상 어떤 과거의 그림자 안에서 작아지지 않기로. 시어머니는 여전히 가끔 예진 씨 이야기를 꺼내셨지만 나는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들어도 마음에 담지 않았고 그저 바람처럼 흘려보냈어요. 이제 나는 내 중심을 스스로 세울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물으셨어요. 민서야,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한 줄 알았니? 예전 같았으면 당황하고 얼어붙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의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죠.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저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조용히 다른 화제로 넘어가셨죠. 작은 변화였지만 나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내가 정중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스스로 확인한 순간이었거든요. 남편과의 관계도 천천히 달라졌어요. 서툴지만 조금씩 나를 이해하려는 모습이 보였고 예전처럼 무조건 넘기려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민서야, 그동안 너무 네 얘기를 안 들었던 것 같아. 미안해. 그 말 한마디에 쌓였던 감정이 다 풀리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나는 여전히 많은 것을 조심스럽게 배우고 있어요. 가정을 지키는 일, 자존감을 잃지 않는 법,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 완벽하진 않지만 나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 자신이 조금은 자랑스럽기도 해요. 시간이 흘러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너지지도 않았고 남편의 침묵에만 기대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답게 살아가고 싶었어요. 조금씩 조금씩. 그런 어느 날 시어머니가 불쑥 전화를 하셨어요. 민서야, 시간 되면 잠깐 들를 수 있을까? 무슨 일인가 싶어 아이와 함께 시댁에 갔어요. 차를 내어주시고 평소와는 다르게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시던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요즘 네가 많이 변한 것 같아. 전보다 말도 단단해졌고 표정도 훨씬 편해 보이더라.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이제야 제 자리를 조금씩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작게 웃으셨어요. 사실 나도 예진이 얘기를 그만해야 한다는 거 알고 있었어. 그 아이가 너무 오래 함께했던 기억이라 자꾸 입에서 나오더라고. 습관처럼.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놀랍기도 했지만 어쩐지 마음 한켠이 짠했어요. 시어머니는 이어서 말하셨어요. 내가 잘못했지. 넌 네 방식대로 이 집에 어울리려 애쓰고 있었는데 나는 자꾸 비교만 했어. 그 말이 꼭 사과처럼 들리진 않았지만 나에게는 충분했어요. 누군가가 내 상처를 알아봤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조금은 치유되는 기분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생각했어요. 용서라는 말은 어쩌면 너무 거창한지도 몰라요. 그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 감정을 정리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는 걸. 남편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오빠, 나는 앞으로도 예진 씨 얘기를 듣기 싫어. 그건 변하지 않아.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나도 더는 그런 얘기 안 나오게 할게. 그리고 앞으로 너랑 우리 아이랑 더 많이 이야기할게. 그 말에 나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완벽하게 회복된 건 아니지만 나는 알 수 있었어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건 내가 나를 먼저 지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걸. 그동안 내 감정은 무시당하고 오해받고 혼자 견뎌야 했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나는 이제야 비로소 예진이라는 이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민서라는 내 이름으로 이 가족 안에서 숨쉬고 있다는 걸 조용히 실감했어요. 그날 아침 아이가 나를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어요. 엄마, 웃는다. 순간 나는 멈춰 섰어요.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정말 웃고 있었어요. 얼마만이었을까요? 억지로 짓는 미소 말고 진짜 내 마음에서 올라온 웃음. 이제는 시어머니가 예진 씨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세요. 가끔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시지만 이제는 그 눈빛 속에 인정과 수용의 온기가 느껴져요. 우리가 완벽하게 가까워진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서로 조금은 사람 대 사람으로 마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건 아주 큰 변화였어요. 남편 역시 변했어요. 가끔 퇴근 후 내가 만든 반찬을 맛보며 맛있다 라고 말해주고 아이가 잠든 후 거실에서 둘이 조용히 차를 마시는 시간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어요. 그 속에서 나는 다시 아내로서의 자리도 조금씩 회복해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나 자신을 회복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름을 불렀을 때 내가 나를 떠올릴 수 있는 사람,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히 나로 존재하는 사람.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는 너무도 잘 알아요. 예전에 나는 늘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살았어요. 예진 씨와 비교되고 기대에 맞추기 위해 애쓰고 사랑받기 위해 나를 버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사랑은 비교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혼자 베란다에 나가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빛이 유난히 밝았던 그 밤, 나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어요. 민서야, 수고했어. 지켜줘서 고마워. 그 말을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게 된 지금, 나는 누구보다 단단해진 사람이었어요. 이야기의 끝은 누군가의 용서를 받아내는 것도 갑작스런 화해도 아니에요. 그저 내 마음의 방향을 조금 틀었고 그 방향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간 것뿐이에요. 그것이 내가 선택한 조용한 반항이자 진짜 나를 되찾는 길이었어요. 이제 나는 누구의 전 여자친구와 비교당하는 여자가 아니라 한 아이의 엄마이자 한 남자의 아내이며 무엇보다 민서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앞으로도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내 삶을 걸어갈 거예요.